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특수금융에 대해서 두 장을 모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모두 강의 드리려면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레시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금융이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반 금융이 아닌 것은 모두 특수금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반 금융의 사이클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중사출, 대표적인 이중사출에 대한 사이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로스트 코어 몰딩이라고 있어요. 로스트 코어라는 거는 코어를 잃어버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는 어떠냐 하면은 양쪽 제품을 다 사출해서 어셈블리를 해야 돼요. 어셈블리 하려면은 조립 구조도 맞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볼트라든지 다양한 리벳이라든지 다양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스트 코어라고 코어를 저용융점 금속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고 저용융점 금속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사출하기 전에 캐비티 속에 인서트 시킵니다. 인서트 시키고 그 다음에 사출하면은 이렇게 사출하면은 이 속에 금속이 끼인 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열을 가해서 저용융점이기 때문에 이 금속을 녹여서 내려버리면은 깔끔하게 이 제품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로스트 코어 몰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사금융입니다. 나사금융. 예전에 나사금융을 많이 썼죠. 지금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뚜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느 정도의 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 치출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클랩스블 몰드라든지 나사금융을 통해서 돌려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사금융의 구조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는 붕괴 금융입니다. 붕괴 클랩스블 몰드라고, 이거는 나사 금융을 사용하지 않고 코어를 붕괴시켜 가지고 치출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금융 기술이 많이 필요하죠. 만약 이런 코어가 있다 그러면은 요걸 모두 스플릿을 시켜 가지고 안쪽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치출할 때는 안쪽에 있는 코어가 뒤로 밀려가면서 여기에 있는 직경이 주저앉으면서 직경이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마개든 뭐 나사산에 있는 마개든 그런 것들은 치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DSLR이라든지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경통이 있잖아요. 경통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언더컷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또 정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클래스블 몰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파우더 인젝션 몰딩입니다. PI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우더 인젝션 몰딩. 그 다음에 파우더 인젝션 몰딩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MIM 있고 메탈 인젝션 몰딩, 그 다음에 CIM 있습니다. 세라믹 인젝션 몰딩. 기본적으로 사출을 하려면 어때요? 재료가 호포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그 덩어리를 보통 가루 형태로 어떤 그래뉼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갖고 이렇게 PIM 분말 인젝션 몰딩을 합니다. 분말이 기존적으로 이제 재료로 들어가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소개를 해야 돼요. 센터링. 우리가 도자기를 굽듯이. 자, 자세한 것들은
전문가 과정 시간에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중 사출 장비입니다. 자, 이것은 보통 여러분들 이중 사출하면은 어때요? 두 개의 칼라라든지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구현하는 거죠.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런 형태의 구조는 뭐냐면은 대형 이중 사출입니다. 양쪽에 인젝션 유닛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로터리 테이블이 터닝 플레이튼이 있다. 터닝 플레이튼이 있습니다. 이름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터닝 플레이튼이 있어서 금형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여기에도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중사출 이런 대형이 있다. 그 다음 소형은 어때요? 소형은 로터리 테이블에 금형을 이렇게 여러 개 올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아주 옛날부터 칫솔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술을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DSI, 다이 슬라이드 인젝션 몰딩이라고, 요거는 이중사출 기계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금형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DSI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로스트 코어에서 할 수 있는 거, 안쪽에 있는 준공 제품이 있어가지고 일명 언더컷이 있죠. 금형으로서 열었다 닫았다 해서 구현이 안 되는 제품들을 다이 슬라이드 인젝션에서 구현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다이가 원래는 몰드죠. 코어가 상하로 움직이든지 좌우로 움직여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요 제품, 이런 제품 하나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로스터 코어에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굳이 파팅이 없어요. 파팅 이음매가 없다는 거죠. 동시에 다 돼버리는 거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음매 테두리에 다른 사출로 해가지고 묶었다는 얘기, 붙였다는 겁니다. 붙여가지고 두 개의 제품을 금형 속에서 테두리를 붙여가지고 사출을 해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게 DSI의 목적입니다. 자, 요것은 이제 DSI에 비슷한 건데 로터리 테이블을 이용해서 똑같은 제품, 그러니까 요런 형태, 조립된 구조의 제품을 만드는 게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상표에 케이스에 보면은 이런 라벨 같은 게 있죠. 레이블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방법이 뭡니까? 뭐 IML, IMR, IMF 다양한 이름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이 이름은 IMD로 통일하시면 된다고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IMD로 하고, 그 다음에 인몰드 데코레이션, 즉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말하는 IMR이라든지 IML이라든지 이거는 뭡니까? 인몰드 데코레이션 바이 레이블, 상표에서 하는 거. 인몰드 데코레이션 바이 롤러에서 하는 거 IMR. 인몰드 데코레이션 바이 필름에 대해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IMD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금형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레시피를 사용해서 하시라는 목적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여기에 이중사출 책을 쓰면서 만든 것인데, 용어들이 보면은 멀티 컴포넌트 몰딩이라든지 멀티 샷이라든지 오버 몰딩이라든지 다양한 이름들이 혼용되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 나름대로 멀티 머티리얼 몰딩 프로세스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 삼아 보시고, 큐브 몰드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이 보기에는 좀 활약이 좋은데 이걸 구현하려면은 장치들이 많이 필요하죠. 사출기도 일반 사출기로는 안 되고, 저 밑에 보면은 이제 로터리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인젝션 유닛도 양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큐브 유닛의 큐브 몰드의 목적은 뭐냐면은 사면에 전부 이제 캐비티가 다 존재해 가지고 이쪽에서 사출하고 이쪽에서는 뭐 인서트하고 이쪽에는 또 사출하고 반대쪽에서는 취출하고, 그래서 사이클 타임 단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택 몰드. 자, 스택이라는 거는 뭐 쌓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발의 형태로 이렇게 금형을 이렇게 해서 같은 제품을 해야 되고 다른 제품을 동시에 여러 개를 쭉쭉쭉쭉 쏟아낸다는 겁니다. 자, 소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멀티 캐비티로 하면 되는데 대형 같은 경우에는 멀티 캐비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택 몰드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장 노즐로 해서 인젝션 유닛이 구성이 되는데 또 오픈됐을 때는 노즐이 떨어졌다 붙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적인 결함들이 참 많아요. 기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립 구조가 많을수록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절정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계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하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 몰드가 있다. 이것도 밑에 이게 검령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받쳐주는 캐리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안 나타냈는데 텐덤 몰드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텐덤 몰드도 특수 검령에 포함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또 그러니까 인젝션 컴프레션 몰딩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수 검령이죠. 컴프레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아요. 메이크마다 다 다른데 어떤 데는 형판 자체를 움직여 가지고 미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압 코어 플로에서 이게 코어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이거는 이제 PBT 선도에 일반 사출하고 인젝션 컴프레션 했을 때의 선도를 나타낸 겁니다. 뭐 저압 사출할 때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저압 사출할 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인젝션 컴프레션 또 하나 넣어주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뭐죠? LSR 리퀴드 실리콘 러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퀴드 실리콘 리퀴드 몰딩 중에 액상 성형 중에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앞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저 액상 실리콘하고 캐스케이드 젤을 이렇게 도징 장비에서 혼합을 해서 상온에서 거의 혼합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어때요? 고온검령으로 160도 이상으로 해서 실리콘이 열 경화성 소재이기 때문에 160도 이상으로 열을 올려서 이제 큐어링을 시킵니다. 그런 특수 검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뭐 RIM이라고 Reaction Injection Molding입니다. 이거는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반응을 이용한다는 거는 제품으로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자동차에 헤드레스트 같은 게 있어요. 폴리우레탄이 이게 폼으로 된 거죠. 그런 같이 이소시아네이트하고 폴리오를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여기서 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리액션 인젝션 몰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수사출 중에는 또 뭐 있습니까? 발포사출 있잖아. 발포사출. 발포사출에는 화학 발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물리 발포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아는 거는 뭡니까? 뉴셀이라는 것도 많이 알고 있죠. 이런 것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특수 검령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다 나타내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통해서 다 상세히 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특수금융에서 레시피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